안녕하세요. 리드 교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릉초등학교 최형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머신러닝의 이해 부분인데요. 이번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머신러닝으로 어떠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머신러닝의 기초적인 프로그램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의 개념과 학습법,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에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인 머신 러닝 for 키즈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기초적인 사용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이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모델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 for kids라는 것에 대해 알고 기초적인 사용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란 것은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것인데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의 학습은 인간의 학습 방식을 본따서 기계 학습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사람이 경험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과는 다르게 컴퓨터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 프로세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 프로세스부터 살펴보면 사람이 컴퓨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여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받은 컴퓨터는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훈련 프로세스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든 뒤에는 그 뒤로 실전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실전 데이터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컴퓨터는 앞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처리 결과를 다시 사람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컴퓨터가 어떤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컴퓨터가 어떠한 과정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입력한 학습 데이터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받은 데이터들에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반복과 순환을 통해서 점차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머신러닝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머신러닝이 실제로 활용되는 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날 없어서는 안 될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실제로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맥락을 바탕으로 영상을 추천하는 후보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후보들에서 영상의 출처나 또는 영상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유튜브 창에 추천 영상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알파고 알고리즘은 첫 번째로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한 뒤에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들 속에서 유리한 수와 불리한 수를 파악하여 맥락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맥락들 중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수에 따라서 그 뒤에 흐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날 주식 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주식 투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시 데이터나 주식 분석 리포트, 그리고 뉴스 등을 기존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종목 가치의 변화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목표한 주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문 체결을 하는 등 주식 거래 활동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팸 메일 필터링이 있습니다. 스팸 메일 필터링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스팸 메일 구분 방법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뒤에는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스팸 메일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고요. 이렇게 모델링이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실전에 배치하여 필터링을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의 학습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학습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지도학습이 있고, 두 번째로 비지도학습이 있고, 세 번째로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법은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머신러닝 학습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 자료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 레이블은 하나의 이름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데이터들에서 컴퓨터는 규칙을 찾아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오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학습 방법이고요. 이러한 지도 학습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집합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레이블이 없다 보니 컴퓨터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스로 범주를 설정하여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비지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텍스트 환경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어야 비교적 정확성이 높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도 학습을 사람의 예로 들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공부시키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행동주의 교육 이론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알고리즘의 행동에 의해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은 기존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는 다르게 정확한 값이 정해진 레이블이 아닌 근사치를 활용한 학습으로 기존의 모델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치를 높이고 기기의 최적화를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은 극대화,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강화시키는 행동주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신러닝의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머신러닝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크게 4가지의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인식 머신러닝입니다. 이미지인식 머신러닝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 컴퓨터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그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된 이미지 픽셀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변환하게 되고요. 이러한 변환한 값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징을 기반으로 학습 및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이 사용되는 예로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항 검색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성인식 머신러닝입니다. 사운드 데이터를 텍스트나 자연어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먼저 컴퓨터는 파형으로 변환하게 되고요. 이렇게 파형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값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 특징 값에서 발화 내용을 판단하고 텍스트나 자연어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성인식 머신러닝이 사용되는 예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TV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자주 활용되는 네이버 클로버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입니다. 음성인식 머신러닝이 실제로 활용되기 위한 기초 기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언어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형태소 분석을 마친 뒤에는 형태소가 모여 만들어진 단어, 그리고 단어가 모여 만들어진 구문을 분석하게 되고요. 구문까지 분석이 완료되면 그 구문의 의미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뒤로 화용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성 높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광학 문자 인식 머신러닝입니다. 이미지 속에서 글자를 찾아 수정하거나 편집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그 이미지 속에서 문자 이미지만 따로 검출을 합니다. 이렇게 검출된 문자 이미지에서 문자별인 특징을 추출하거나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인식한 문자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OCR 머신러닝이 실제 활용되는 예는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차의 번호판을 읽어내거나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읽어내는 등의 기술에 주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의 수업에서 주로 활용하게 될 프로그램인 머신러닝 for 키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for 키즈는 아이들이 머신러닝을 스스로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제작 기반은 IBM사의 왓슨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구조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머신러닝 for kids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컴퓨터가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입력하는 훈련 단계입니다. 그 뒤로는 준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실행하고 임의의 모델을 출력하는 학습 단계와 학습자가 텍스트 또는 이미지, 음성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만든 모델을 활용하여 스크래치 등의 도구를 활용해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만들기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 for kids의 기초적인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머신러닝 for kids는 구글 크롬 환경에서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머신러닝 for kids 사이트를 입력하셔서 들어가시거나 혹은 구글 검색을 통해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머신러닝 for kids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셨다면 먼저 기본 화면에서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뒤에 보이는 부분에서 Sign Up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뒤에 Sign Up 부분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직접 코딩을 가르치셔야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A parent, teacher or leader of a coding club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회원가입이 진행이 될 텐데요. 회원가입의 경우 먼저 선생님의 성함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밑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표시해 주시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Create Class Account 버튼을 누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머신러닝 for kids는 비밀번호를 자동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밀번호는 기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그인 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밑에 Forgot Your Details 부분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Forgot Your Details 창에서 다시 한번 A parent, teacher or leader of a coding club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설정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이메일을 보내시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다면 메일을 확인하시면 파란색으로 Clicking Here 이라고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기억하시기 쉬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뒤에 밑에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신 뒤에 다시 한번 머신러닝 for kids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Go to your admin page, 두 번째로 Go to your project 두 개의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Go to your admin page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항목이 뜰 텐데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API Keys 부분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했다고 이 머신러닝 for kids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왓슨으로부터 API 키스를 부여받으셔야 그 뒤에 사이트를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I keys 부분을 들어가면 텍스트 옆에 Watson Assistant라는 파란색 그 링크 글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IBM 클라우드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위쪽에 있는 Create IBM Cloud Account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 뒤에 IBM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이메일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그 뒤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든 뒤에 다시 한번 IBM 클라우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Create a Resource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IBM 클라우드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Create a Resource 버튼을 누르시면 왓슨 어시스턴트를 카탈로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위치를 선택하고 그리고 가격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위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인 라이트를 선택하신 뒤에 작성 버튼을 누르면 API 키를 보시는 바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왓슨 어시스턴트 페이지에서 받은 API 키를 복사하셨다면 다시 한번 머신러닝 for Kids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API 키스 부분에 들어가시면 화면 오른쪽에 Add New Credentials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신 부분에서 아까 선택하셨던 라이트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On API Key 부분을 선택한 다음 아까 복사하셨던 API 키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Add 버튼을 누르시면 API 키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PI 키 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다시 한번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시고요.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면 오른쪽에 Go to your project라는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으로 Add a new project라는 버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는 크게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숫자, 그리고 음성 네 가지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머신러닝 for Kids 프로젝트의 그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훈련하는 과정, 두 번째 학습하고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직접 그 모델을 적용하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업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몇 가지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머신러닝의 모든 과정은 한 번만 이루어질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머신러닝의 모든 과정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레이블이 있는 자료로 학습시키는 인공지능 학습 방법은 강화학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세 가지에서 레이블이 있는 자료로 학습시키는 것은 지도학습이었고, 레이블이 없는 자료로 학습하는 것은 비지도학습, 그리고 행동주의 교육 이론을 기반으로 보상은 극대화하고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수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봐 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제2과 머신러닝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for kids를 활용하여 텍스트 인식 머신러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